오늘 인사청문회 주인공은 보시는 것처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입니다. 국정원장은 뭐 다른 인사들과 달리 개인 신상과 도덕성을 검증할 때는 청문회를 공개하지만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이제 개인 신상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특히 야당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대북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2016년 사드가 막대한 국익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제가 그렇게 주장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잘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사실입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 게 곧 그 개인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 평가를 볼 때 우리 정보원장님은 굉장히 친북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분이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을 때 우리 국가정보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걱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을 쓰면서 좀 적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소장으로 지칭하면서 한나라의 국정원장 후보자를 그런 방식으로 지칭하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발언 중요해 지금. 아니 저 목소리를 좀 낮추시고 김영진 발언 중이라고요. 그래요? 왜 반말하고 그래? 발언 중이라고 했어요. 반말 안 했어요. 예, 목소리 낮추시고 예, 서로. 화면을 보셨다시피 물론 전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긴 했는데 그 전에는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런 여야의 공방 말고도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자주파의 수장 아니냐, 과거 햇볕 정책을 다 도모하고 북한과 꽤 친분 있는 관계, 여러 가지 소통 창구 아니냐라는 지적. 그걸 하는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이 대남 연락사무소를 기능할까 국정원이, 그래서 걱정된다는 취지의 비판을 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김대중 정권 시절에 국정원장이 임동원 국정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등등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국정원이 대북 대화기구로 사실상 이제 기능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정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보 활동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우리의 휴민트가 들어가서 또 그쪽에 있는 통신이나 감청 등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다든지 아니면 CIA나 모사드나 등등 이 진영과 어떤 협조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하는 기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북한과의 어떤 대화는 통일부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이종석 후보자를 그래서 저는 통일부 장관으로 했다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너무나 잘하고 있고 또 북한과의 어떤 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으로 했으면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왜 정보당국의 수장이냐?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아시겠지만 MI6나 모사드나 등등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상대방에 대한, 이번에 모사드 보시면 알겠지만 이란에 대한 정보가 정말 치밀하게 오랫동안 수집을 해왔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 정밀하게 파악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국정원은 산업 스파이 이 문제가 굉장히 또 심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기술 유출이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국정원이 중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정원은 사실은 기능 자체가 미국 CIA나 이런 데와 교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든지 또 일본의 내각정보원과 교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CIA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정원에 중요한 정보를 준다고 했을 때 예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한국에 정보를 주면 그 다음 날 바로 김정일 책상 위에 올라간다라는 미국 측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특히 이종석 이 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말 평생을 북한을 연구한 분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쪽에 했더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왜 지금 국가정보원이라는 이 정말 기구에 정보 수집의 장으로 하는 건지, 예전에 임동원 원장의 어떤 그런 문제를 또 한 번 반복하는 게 아니냐. 정말 국정원은 국정원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예전에 또 특히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걸 보고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이 대한민국 국정원은 뭔가 북한하고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과연 정보를 줘야 될까? 그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송은석 의원이 조금 수준 낮은 질문하셨죠. 그러니까 국정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지적하면서 기억나지 않습니까에 대해서 그래서 뭐 친북적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기억나지 않으면 육하원 측에서 증거를 제시해야죠. 예.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뭐 대남 연락사무소 기능할까 걱정된다. 친북적이다.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현 새로운 정부의 국정원장을 친북 인사로 낙인 찍는 색깔론입니다. 예. 굉장히 야당으로서 아직 그 수준 낮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게 이제 대북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휴멘트 얘기를 하는데요. 예. 국정원 휴멘트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휴멘트는 뭐냐면 단절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대화의 명맥을 해놓은 상황에서 서로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고 정보전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없어요. 예. 뭔가 만나고 대화의 물꼬를 터놔야만 정보가 교류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난 정부에서는 끊어졌고요. 예. 또 역대 보수 정부에서는 그 휴멘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대남 방송에 대한 중단을 통해서 예. 일단 적경 지역의 국민들,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면서 일단은 대화의 물꼬를 터가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 전면전이 눈앞에 있고요.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참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쟁이라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 평화를 통해서 햇볕 정책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들 결국 평화가 경제다. 알겠습니다. 라는 측면에서의 인사라고 봐야지 이걸 저런 식으로 친북적이다. 대남 연락소장이다. 폄하하는 것들은 적절한 질문은 아니다. 이제 본인의 과거 이념적 성향이나 여러 전공과 지금의 정보 당국의 우리 대한민국 수장에 맞느냐를 두고 이제 야당에서 지적한 거고 또 하나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 아예 야당 청문위원이 부른 것 같아요. 김정은은 독재자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후보님이 자주파라던데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니고 국익 따라 일하다 보면 양쪽 다 간다. 근데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과의 여러 뭐 파열음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이종석 후보자가 얘기했던 본인은 자주파 동맹파도 아니라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주든 동맹이든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동맹, 한미 동맹 없이 자주를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북한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실력을 키우고 국방력도 키워야 되겠죠. 그러나 주한 미군이 함께하면서 미국도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면서 우리나라와 함께 한반도를 지켜내는데 함께하는 거 그게 자주파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을 키우자고 하는 게 자주파라고 하면 동맹과 함께 가는 거예요. 동맹을 완전히 무시하고 당신들 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종석 후보자 얘기한 것처럼 자주파든 동맹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주든 동맹도 다 취하겠다고 하는 정신이 맞다고 보고요. 뭐 박지원 의원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 이종석 후보자를 지금 보는 것보다는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주파의 개념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있었던 이 자주파와 동맹파의 관점은 자주파는 남과 북과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이 힘을 통해서 뭔가 해보자는 주의자였고 동맹은 한미 관계를 통해서 뭔가 해보자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그런 어떤 두리뭉술한 그런 개념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도 자주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정세현 전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대북관 문제가 가장 화두였다면 근데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애초에 이렇게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불거졌던 논란 아니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이게 왜 이렇게 많냐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냐 이게 또다시 반복된 겁니다. 속도 위반을 12번을 되풀이 해가지고 일을 한다 그런 거는 이 준법 정신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일요일마다 회의 참석하러 이제 제가 제 차 몰고 나오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운전하다 보니까 감이 좀 떨어져서 특히 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차량을 몰면서 딱지 몇 번 뗐는지는 기억하십니까? 예,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아니 한 번 횟수에 대해서 저희들 물어보시니까 제가 공직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고 나왔는데요. 단 한 번도 그런 게 걸리면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런 게 걸리면 인사상에 치명적으로 험길로 작용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죄송합니다. 저는 횟수에 대해서 이번에 알았다는 뜻이지 제가 그런 과태를 물었다는 걸 몰랐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글쎄요, 뭐 과태를 물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누가 보면 뭐 작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보기에 따라서는 조영진 변호사님, 이 과거에도 이런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 그 국민의힘 비슷한 지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글쎄요, 한 20년쯤 전에 감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이 아직도 안 돌아온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과속이나 신호위반 이런 과태료가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에 16건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적은 숫자는 아니다. 특히 스쿨존에서 이런 위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작게 볼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럼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이 김민석 후보자 포함해가지고 의혹이 너무나 많고 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요 저도 이종석 후보자 정도 뭐 국정원장 이제 거의 뭐 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정도는 그냥 애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고위공직자한테 기대하는 그 도덕성 수준이 이 정도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20년 전만 또 못하지 않나 전 그런 좀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종석 후보자 이제 과태료 얘기를 하는 와중에 잠깐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2위가 잠깐 천기 누설이 됐는데 못 본 척 하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사고니까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갈수록 도로 위가 무섭다. 아까 훔친 버스를 타고 추격전을 벌였던 그 사람 말씀하신 것 같죠? 아무리 운전을 하고 싶어도 이건 현실이잖아요 라고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떻게 궁금한 건 쏙 빼고 늘 답변을 하냐. 아마 뭐 야당의 김민석 후보자 의혹 제기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듯하고요. 예. 청문회 도덕 검증을 왜 비공개로 하냐. 그런 검증이면 왜 검증할 필요가 없다. 예. 이런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태로는 글쎄요. 단군 할아버지가 와도 개혁을 못한다. 아마 국민의힘의 내부 쇄신 얘기를 말씀하신 듯한데 저희가 준비한 댓글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소리 모두 감사드립니다.